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준TV 시청자 여러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가 2024년 새해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후반기 첫 경기죠. 토트넘과 본머스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3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토트넘이 다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꿈꿀 수 있게 됐고, 손흥민 선수도 개인 통산 두 번째 득점왕 도전에 희망을 높였습니다. 본머스전 손흥민 선수의 활약 어땠는지 주요 장면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본머스의 3대1로 승리한 과정에는 71분에 터진 손흥민 선수의 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올 시즌 리그 12번째 골이었고요. 엘링 홀란 선수, 바로 지난 시즌 득점왕이죠. 14골에 멈춰있는 가운데 모하메드 살라, 그리고 이날 경기에 맞대결을 펼친 본머스의 도미닉 솔랑키와 함께 12골로 공동 득점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홀란과의 득점 차이 2골에 불과한데요. 물론 이번 경기 이후에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향하지만, 이 기간 동안 손흥민 선수가 결장하게 될 리그 경기는 2경기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승까지 차지했을 때 감안하더라도 2경기고, 홀란 선수도 최근 부상 중이고, 또 살라 선수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가하고, 솔랑키 같은 경우도 이번 경기 조금은 이제 부상을 겪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흔들렸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아시안컵 차출 이후에 득점왕을 노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이 이번 라운드의 전반적인 성적인데요. 물론 에스턴 빌라가 번리를 상대로 패할 뻔하다가 역전승을 거두면서 승점 42점으로 선두 리버풀과 승점이 같아지는 돌풍의 행보를 이어갔고,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도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면서 승점 40점을 얻었는데, 선두를 달리던 아스널이 무너졌죠. 아스널이 풀럼 원정에서 충격적인 1대2 패배로 웨스트햄전 패배에 이은 연패에 빠지면서 리그 순위가 4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이번 본머스와의 경기 승리를 통해서 토트넘이 승점 39점을 얻게 됐는데, 4위 리버풀과의 승점 차이 단 1점, 물론 한 경기를 덜 치르긴 했지만 맨시티 디펜딩 챔피언과의 승점 차이도 1점에 불과하고, 에스턴 빌라와의 승점 차이도 3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승권과의 승점 차이를 현실적으로 좁혀놨기 때문에 앞으로 후반기에 토트넘도 우승 경쟁에 충분히 가세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현재 선두인 리버풀이 1월 2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에 뉴캐슬과 20라운드 경기를 남겨두고 있긴 한데, 뉴캐슬이 최근 부진하다고는 해도 리버풀이 확실히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토트넘이 분명히 이번 본머스전 승리를 통해서 많은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그 희망의 불씨를 알린 중요한 선수가 있었죠. 부상으로 사실 1월 중순에나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던 로드리고 벤탄쿠르 선수가 깜짝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실제로 벤탄쿠르가 들어왔던 전반 초중반 굉장히 인상적인 플레이들이 펼쳐졌습니다. 클루세스키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빠진 가운데 아르헨티나 미드필더 로셀소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고, 공격 라인은 히샬리송을 최전방에 두고 좌우 측면에 손흥민, 브레넌 존슨이 배치됐습니다. 벤탄쿠르의 중앙 미드필드 파트너는 사르였고요. 포백 라인은 우도기, 데이비스, 로얄, 포로로 전문 센터백 없이 이번에도 풀백, 포백이 구성이 됐습니다. 본머스는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했는데요. 최근 엄청난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솔랑키가 최전방에 서고, 좌우 측면에 시니스테라와 테버니어, 그리고 본래 측면 공격 자원으로 뛰던 저스틴 클라이베르트도 공격형 미드필드로 배치하면서 속도감 있는 역습을 펼치겠다라는 구성으로 나섰고,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 크리스티와 쿡을 배치하면서 또 이 두 선수가 많이 움직여주면서 배우도 커버해주고 또 공격적인 패스도 연결하면서 사실 맞불을 놓는 형태의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랬기 때문인지 토트넘이 초반에 열린 경기, 화끈한 난타전 속에서 먼저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사르 선수가 오른쪽 지역에서, 특히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사이드와 안쪽을 활발하게 오가면서 전방 압박까지 하면서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에너지를 불어넣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사르의 몸이 가벼워 보였고, 사르가 공을 운반하면서 오른쪽 사이드로 스루 패스를 연결한 것, 브레넌 존슨이 빠져들어가면서 반대편에서 달려들어오던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잘 보고 크게 크로스 패스를 연결해줬어요. 시작하자마자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서 골을 넣을 수 있을 뻔했는데, 이 장면에서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의 논스톱 왼발 슈팅이 조금 빗맞으면서 공이 이제 튀어오르는 과정 속에서 발에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지 못했어요. 옆으로 빗나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시 2분 뒤에도 사르 선수의 돌파를 통해서 공격이 나왔는데요. 오른쪽 측면으로 넓게 벌린 사르의 돌파에 이은 패스,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이동해서 이 패스를 받는 척하면서 절묘하게 흘려줬어요. 이 흘려주는 동작을 통해서
많은 본머스 수비수들이 혼란을 겪었고 빠져나온 공을 로셀소도 달려들면서 슈팅을 하려고 했고 또 중앙에 대기하고 있던 히샬리송도 슈팅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 두 선수가 조금은 미스매치가 되면서 로셀소가 양보하고 히샬리송이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슈팅이 허무하게 크로스바를 크게 넘기면서 무산됐습니다. 연달아서 공격 기회가 있었던 토트넘인데요. 7분에는 본머스도 첫 번째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본머스는 솔랑키의 머리를 고공 공격을 활용한 플레이가 날카로웠는데 전반 7분 레프트백인 와타라가 오버래핑해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솔랑키가 헤더로 연결했는데 데이비스가 빠뜨렸지만 조금 빗맞으면서 비카리오가 캐칭해내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위기 뒤에 찾아온 기회를 토트넘이 잘 살렸는데요. 전반 9분 토트넘의 전방 압박이 빛났습니다. 본머스 골키퍼 네투가 빌드업으로 연결한 패스를 벤탄쿠르 선수가 하프라인 앞쪽에서 달려나오면서 이 공을 차단했던 상대 지역에서의 카운터 프레스가 적중했고요. 벤탄쿠르가 공을 차단함과 동시에 공격형 미드필드인 로셀소에게 패스를 연결했는데 로셀소가 공을 받는 과정에서 본머스 수비 라인도 높이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압박했거든요. 압박 속에서도 로셀소가 넘어지면서 공을 살려서 슬라이딩 패스를 통해 사르에게 공을 딱 내줬는데 사르가 여기서 공을 몰고 오른쪽으로 한번 쳐놓은 다음에 그대로 과감하게 대각선 땅볼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전방에 존슨, 히샬리송, 손흥민 선수가 모두 침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머스 수비 라인은 이 세 선수에게 모두 달라붙으면서 사르의 앞쪽 공간을 완전히 내줬어요. 그 공간을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이 사르 선수가 조금은 계획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대각선 슈팅을 정확하게 찔러 넣으며 토트넘이 앞서갔습니다. 선제골 이후에는 더욱더 토트넘이 공세를 몰아쳤는데요. 전반 18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문전 왼쪽으로 침투했을 때 상대 수비가 완전히 각을 좁히고 슈팅을 할 수 없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틈 사이를 손흥민 선수가 잘 봤어요. 두 명의 수비 사이로 공을 툭 찔러 넣었을 때 여기서 존슨이 버텨주면서 공을 이제 확보하려고 했는데 수비가 걷어냈거든요. 그런데 걷어낸 공이 배후에 있던 로얄에게 떨어졌고 로얄이 이 공을 받아서 그대로 대포와 같은 중거리 슈팅을 연결했는데 네트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비록 막히기는 했지만 토트넘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는 중거리 슈팅도 적극적으로 준비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전 경기 특히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아쉬웠던 수비적인 부분들도 잘 대응해서 수정해서 나왔고 무엇보다 전방 압박의 밀도가 좋아졌다. 사르가 잘 움직여준 것도 있지만 벤탄쿠르도 함께 앞에서 압박을 해주니까 비수마가 빠진 가운데 호이비에르가 뛰든 스크립이 뛰든 앞에서의 압박 밀도라든지 볼 컨트롤이라든지 압박 성공 이후 공격 전개 속도가 아쉬웠는데 벤탄쿠르 사루가 함께 뛰면서 경기 지배력이 굉장히 높아졌던 토트넘입니다. 전반 25분에는 히샬리송 선수가 전방에서 좋은 포스트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히샬리송이 버텨내고 수비를 등진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의 배후 침투에 맞춰서 스루 패스를 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 공을 몰고 들어가는 과정 속에 존슨이 반대편에 있었거든요. 조금 빨리 들어와 줬더라면 패스를 했을 수 있었는데 조금 이제 이 타이밍을 패스를 주려고 손흥민 선수가 템포를 늦췄을 때 존슨이 침투에 들어온 타이밍이 조금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손흥민 선수가 몰고 들어가서 슈팅을 하게 됐는데 이미 각이 많이 좁혀져 있다 보니까 왼발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전반 30분 역시 본머스의 역습은 고공 공격을 통해 나왔는데요. 아담 스미스가 올린 크로스 패스를 솔랑키가 헤더로 연결한 것 크로스바를 넘겼고요. 이러한 가운데 토트넘이 거의 경기를 주도하다가 불운이 찾아왔습니다. 전반 32분에 사르 선수가 혼자 넘어져서 근육 부상을 겪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포착이 됐거든요. 눈물을 흘렸다는 것 자체가 좀 만만치 않은 부상이다. 심각한 부상이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들었고 곧바로 토트넘은 사르를 빼고 스킵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 이후에 하필이면 또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날씨도 안 좋아졌고 또 토트넘이 사르가 빠지면서 압박의 밀도가 떨어지면서 경기 흐름이 급격히 본머스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34분에 루이스 쿡의 코너킥을 시니스테르가 헤더로 연결한 것이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빗나갔고요. 전반 35분에는 중앙 미드필드 크리스티의 롱패스를 또 다른 미드필드 쿡이 침투해서 받은 이후에 테버니어에게 밀어줬고 테버니어의 슈팅이 문전에서 위협적으로 이어졌을 때 비카리오가 간신히 선방했습니다. 전반 41분에는 테버니어가 위협 지역에서 시도한 왼발 직접 프리킥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골대 옆으로 빗나갔는데 히샬리송이 머리로 살짝 건드리지 않았다면 그대로 골이 될 수도 있었고요. 전반 45분에는 시니스테르가 문전 왼쪽을 개인 드리블 돌파로 무너뜨린 이후 내준 패스 클라이버르트의 슈팅이 있었지만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면서 토트넘이 계속해서 동점골을 내줄 수 있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4분에도 테버니어가 문전 왼쪽으로 전환 패스를 연결한 것 시니스테르가 컷백을 내줬고 솔랑키가 슈팅까지 가져간 것이 수비를 맞고 굴절되면서 크로스바를 때리고
치고 나왔어요. 결국에 토트넘이 전반전에 실점하지 않았던 것은 다소의 행운이 따랐던 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전의 기록을 살펴보면 토트넘이 55%의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정작 슈팅 숫자는 5대 12로 본머스가 앞섰습니다. 물론 유효 슈팅은 3대 1로 토트넘이 결정력에서 더 좋았지만 본머스가 골대 한 번 강타에 불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대 득점으로 보더라도 토트넘이 0.33골로 사실은 한 골을 확실히 넣을 만한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오히려 기대 득점 0.72골이었던 본머스가 앞서갈 수도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부분 속에서 후반전 시작과 함께 와타라가 부상을 당한 본머스는 오른쪽 윙백인 막스 아론스를 왼쪽으로 배치하면서 선수 교체를 해야 했습니다. 후반전에도 고공공격을 통해서 본머스가 동점골을 노렸는데요. 50분에 루이스 쿡의 코너킥을 솔랑키가 또 한 번 강력한 헤더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비카리오 골키퍼가 정말 미친 반사신경으로 선방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트넘이 다시 기세를 올렸던 것은 역습 과정이었는데 이 역습 과정에서 로셀소의 패스 센스가 대단했고 손흥민 선수의 연계 과정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52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기점으로 공을 풀어준 이후에 로셀소가 이 패스를 받아서 다시 손흥민 선수의 침투에 맞춰서 전진 패스를 줬고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의 배후 침투 움직임에 맞춰서 절묘한 스루 패스를 줬거든요. 히샬리송이 골키퍼를 거의 1대1로 마주한 상태였는데 이 기회에서 조금 허무한 슈팅을 연결하면서 골대 옆으로 내보내면서 놓치는 빅찬스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 골이 들어갔더라면 토트넘이 조금 더 쉽게 경기를 마칠 수 있었을 텐데요. 하필 이 시점 이후 58분에는 아무래도 오랜 부상 기간 이후 돌아왔던 벤탄쿠르이기 때문에 몸 상태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교체됐고 호이비에르가 들어오게 됐거든요. 벤탄쿠르와 사르가 빠지고 스킵과 호이비에르가 미드필드를 구성하다 보면 아무래도 창의력과 속도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60분 테버니어가 오른쪽 측면에서 내준 패스 니어포스트로 올라온 컵백을 솔랑키가 슈팅한 것이 골대 옆으로 빗나갔어요. 이 상황도 거의 골을 먹은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운 좋게 슈팅이 빗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61분에 본머스는 클라이버르트와 시니스테라를 빼고 필립 빌링과 세메뇨를 투입하면서 본래의 주전 2선 공격 자원들을 투입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69분에는 중앙 미드필드인 크리스티를 빼고 조금 더 공격 능력이 뛰어난 알렉스 스코까지 들어왔는데요. 정작 이런 총공세를 펼친 와중에 토트넘이 추가골을 기록하면서 승기를 확실히 잡았고 이 과정에 손흥민 선수가 미친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기점 플레이는 호이비에르였는데요. 호이비에르가 상대 수비를 등지고 있던 히샬리송에게 전진 패스를 줬고 히샬리송이 버텨주는 과정 속에 흘러나온 공을 로셀소가 이어받아서 왼발 아웃프런트 로빙 스루 패스를 기가 막히게 배후로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해줬고 손흥민 선수도 오프사이드 트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영리한 움직임을 통해서 이 공을 받은 이후 문전 왼쪽으로 치고 들어갔을 때 수비가 몸을 던졌고 골키퍼도 각을 좁히고 있었지만 각도가 없는 상황임에도 정말 미친 듯한 구석을 예리하게 찌른 왼발 무각 슈팅을 성공시키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73분에도 토트넘이 한 골을 더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오른쪽 측면에서 포로 선수의 스루 패스를 받은 스킵이 돌파에 성공한 이후 크로스 패스를 크게 열어줬고 이 크로스 패스를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문전에서 기회를 맞을 뻔했는데 자바르니 선수가 밀었거든요. 이 미는 장면들이 파울로 선언되진 않았지만 어찌됐거나 흘러나온 공을 히샬리송이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하필이면 골키퍼 정면으로 차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80분에 토트넘이 3대 0까지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로얄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로 이동해서 내준 스루 패스를 존슨이 이어받아서 폭발적인 속도로 파고든 이후 올린 크로스 패스를 히샬리송이 논스톱 슈팅으로 밀어넣으면서 3대 0을 만든 것이죠. 3대 0까지 점수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토트넘은 선수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82분에 히샬리송과 존슨, 로셀소까지 많이 뛰어든 선수들을 빼주고 어린 선수 벨리스와 힐 그리고 다이어를 투입했는데 역시나 다이어가 수비 라인에 들어가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로얄을 오른쪽 풀백으로 이동시키고 포로를 미드필드로 이동시키면서 다이어가 오른쪽 센터백에 자리했는데요. 들어오자마자 테버니어가 문전 왼쪽을 파고들어 크로스 패스를 할 때 붙어줘야 되는 상태에서 뒷짐지고 지켜만 보다가 이 패스를 그냥 빠뜨렸고 알렉스 스콧이 논소 슈팅을 때려 넣으면서 본머스가 3대 1로 만회골을 넣었습니다. 87분에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멋진 기점 패스를 보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호이비에르의 컵백을 힐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아쉽게도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토트넘은 또 한 번 부상 부르이 찾아왔는데요. 벨리스가 근육 부상으로 쓰러져서 눈물까지 흘렸는데 본머스 벤치 측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저희가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 시간을 끄는 거 아니냐고 얘기한 것 같아요. 로셀소와 본머스의 코치 그리고 포스테콜로 감독까지 몸싸움과 욕설을 약간 언쟁을 벌이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경고를 받는 상황들이 펼쳐졌거든요. 이후 추가 시간이 10분 넘게 이어졌고 사실은 본머스가 공세를 펼친 장면들도 있었지만 결국 토트넘은 추가적인 골은 내주지 않고 3대1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는 1월 2일로 예정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캠프로 합류해 아시안컵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토트넘은 이 기간에도 계속해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6일 2024년 첫 번째 경기죠. 토요일 새벽 5시에 번리와 FA컵 3라운드 경기를 치르고요. 이어서 1월 15일 한국 시간 월요일 1시 30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로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번리를 꺾었을 경우에는 FA컵 4라운드 경기가 이 사이에 결정이 되고요. 2월 1일 새벽 4시 30분에는 브렌트포드와 홈경기, 2월 3일 에버튼 원정, 2월 11일 브라이튼과의 홈경기까지 펼쳐지는데 이 기간까지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결승에 오른다면 손흥민 선수는 뛸 수가 없고요. 그 이후 확실하게 뛸 수 있는 경기는 2월 18일 0시로 예정된 울버햄튼과 맞대결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우리 시간으로 1월 6일 토요일 밤 10시에 이라크와 아시안컵 데뷔 최종 친선 경기를 갖고요. 1월 15일 월요일 밤 8시 30분 바레인과 아시안컵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릅니다. 1월 20일 밤 8시 30분 요르단전, 1월 25일 밤 8시 30분 말레이시아전까지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시간대에 카타르에서 아시안컵이 열리게 되는데요. 과연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이룰 수 있을지 캡틴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메이저 트로피를 들고 또 토트넘으로 돌아가서도 2024년 역대급 한 해를 보낼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2024년의 모든 축구 이슈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